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영향으로 지난달 현대 기아차의 중국 판매 대수가 반토막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외를 통틀어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큰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달 중국에서 72,032대를 판매, 전년 동월 대비 52.2%, 말 그대로 반토막 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현대차는 44.3% 감소했고 기아차는 무려 68%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판매 급감은 다름 아닌 중국의 사드 보복 때문입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반환 정서로 한국차 구매를 꺼리고 있는 가운데 경쟁 업체들은 그 빈틈을 집요하게 공략하고 있습니다. 폴크스바겐은 한국차를 팔고 자사 차량을 구매하면 우리 돈 최대 260만 원까지 할인해주는 특별 판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중국 자동차 업체는 한국차를 주문했다 취소하면 애국 선물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시장은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판매량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지난 3월 기준 안방 시장보다도 1만 대가량 더 차를 판매한 세계 최대 시장입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사드 보복이 진정되기는커녕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 마땅한 대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현 상황이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경쟁력 있는 제품 출시와 고객 신뢰 구축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 강화 등을 통해 극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하원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미 상원의 연명서안이 나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 보복을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워싱턴에서 강영두 특파원입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 26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공개 연명서안을 보냈습니다. 이틀 뒤 있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게 반드시 요구해야 할 사항을 담았습니다.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 입장 재검토,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중단,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생산적 역할 등을 시 주석에게 촉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 의원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경제적 보복 조치에 관심을 두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내 55개의 롯데 슈퍼마켓 폐쇄,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 등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를 열거하면서 이는 한국 내 정치적 갈등을 조장하고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까지 이르게 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정작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다는 게 이들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서한에는 2008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존 맥케인 군사위원장, 작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테드 크루즈, 마코 루비오 의원 등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 26명이 초당적으로 서명했습니다. 미국 하원의 북한 관련 법안 처리 하루 만에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강용두입니다. 최근 총학생회장이 없는 대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낮아서 개표조차 못하거나 아예 출마하는 후보자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정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세대 총학생회장 자리가 56년 만에 공석이 됐습니다. 작년 말로 예정된 총학선거는 후보자가 없어 무산됐고 지난달 치른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26%대, 선거 성립 기준인 50%에 미달해 개표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총학 공백 사태는 다른 대학에서도 나타납니다. 서강대는 총학생회장 후보자가 없어 재선거까지 무산됐습니다. 숙명여대는 2년째 총학을 꾸리지 못했고 한국외대, 서울여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총학의 인기가 떨어진 배경에는 취업난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취업이나 이런 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그런 데 관심이 좀 적어졌다 생각해요. 학생들이 좀 집중해야 되는 게 다른 학생 사회보다는 자신의 삶이 사실 각박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집중하면서 좀 관심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들을 대표하듯이 학생들을 대표해서 총학생회가 이를테면 학생들의 권리를 위해서 대학 본부하고 일정하게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표가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신들이 직접 선출한 총학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섬입니다. 10대 그룹 주요 계열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속 연수는 평균 10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0대 그룹 상장사 중 기아차가 20.3년으로 가장 근속 연수가 길었고 현대 로템이 20년, 현대 B&G 스틸이 19.4년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룹별로는 현대중공업그룹이 15.7년으로 가장 길었고 이어서 현대차그룹이 12.7년, 한화그룹이 12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0대 그룹 소속 상장사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들의 지난해 평균 연봉이 5,400만 원대로 남성 연봉 평균의 6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벌닷컴이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가 제출한 지난해 회계연도 사업 보고서를 토대로 직원의 평균 연봉을 추산해 봤더니 여성은 5,422만 원, 남성은 8,757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그룹별로 여성 직원의 평균 연봉은 삼성그룹이 7,278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나랏빚이 500조 원을 넘은 지 2년 만에 600조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미 진 빚, 즉 채무만 따진 것이고 앞으로 국가가 질 부담까지 다 따져봤더니 한 해만 140조 원이 불어서 1,400조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주 원인은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 부담이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작년 말 기준 정부 채무는 재작년보다 35조 7천억 원 늘어난 627조 원. 국민 한 사람당 1,224만 원씩 부담하는 셈입니다. 이것도 당초 예상보다는 좋아진 겁니다. 세금이 많이 거친 덕에 총 세입이 세출보다 13조 원 가까이 많았고 정부 살림 적자도 15조 원 넘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나랏빚 비율은 국회 계류 중인 재정건전화법상 상한 45%보다 낮은 38.3%, 230%대의 일본, 100%가 기본인 선진국들보다 사정이 낮다고 정부는 강조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정부가 빌렸기에 꼭 갚아야 할 빚, 채무만 계산한 것이고 장래 생길 부담까지 더해 기업처럼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보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재무상태표상 국가 부채는 1년 새 140조 원 증가한 1,433조 원, 기업으로 치면 부채 비율이 271%나 됩니다. 그 절반 이상은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부채, 즉 이들에게 내줘야 할 연금 부담인데 1년 새 93조 원이 불었습니다. 연금 받을 사람은 늘고 이자는 떨어지니 지금 기준으로 계산해본 장래 부담액이 늘어난 겁니다. 불황과 저성장으로 재정 상황은 더 악화할 가능성도 큽니다. 내년도 재정 운영 여건도 녹록치만은 않다고 하겠습니다. 세입 여건이 다소 개선되고는 있으나 대내외 위험 요인 등으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재정이 복지 비용의 경기 부양 역할까지 떠맡으면서 나랏빚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란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개선됐지만 국민이 느끼는 행복과는 크게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OECD 국가의 복지 수준 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34개 OECD 회원국 중 23위였던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2016년 21위로 올라섰습니다. 반대로 삶의 만족도와 국가 투명도, 자살률, 합계 출산율, 여가, 기대 수명 등으로 측정한 국민 행복도는 같은 기간 30위에서 33위로 떨어졌습니다. 국민 행복도 종합순위에서는 노르웨이가 1위를 차지했고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정작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어서 기준만 바꾼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란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박수주 기자입니다. 뿌연 먼지를 뒤집어 쓴 건물들. 미세먼지로 뿌연 도시하늘을 보는 것은 이제 예산 일이 아닙니다. 올 들어 발령된 전국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3%나 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지난 2월 비상저감 조치를 도입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때 차량 이부제와 공사장 조업 단축 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행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까다로운 기준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도와 함께 공공부문에 비상저감 조치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까다로운 요건을 일부는 삭제하고 일부는 완화해 공공부문부터 우선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최근 3개월간 미세먼지 농도를 기준으로 발령 횟수는 0번에서 5번으로 늘게 됩니다. 환경부는 세계보건기구 권고치보다 2배다 느슨한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원인 분석과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기준 강화가 능사는 아니란 지적도 나옵니다. 미세먼지 원인 분석이 정부 내에서도 제각각 다른 데다 비상저감 조치로 내놓은 차량 이부제도 효과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책도 경유차나 전기차 등 자동차에만 집중할 뿐 화력발전소나 중국발 미세먼지 등은 부처가 다르거나 연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법인과 근로소득자의 절반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신고 법인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은 과세 미달 법인은 약 28만 곳으로 전체 법인의 47.1%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 과세 미달자도 약 810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6.8%에 달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금액 상위 10%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91.7%를, 상위 10% 근로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5.9%를 부담했습니다. 투표권은 없지만 아이들도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게 있을 텐데요. 아이들이 직접 제안한 대선 공약들은 뭐가 있을까요?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학교가 끝나자 친구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하는 아이들. 아직 어린 이 아이들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나라가 좀 안무시 당했으면 좋겠다는. 학교 늦게 갔으면 좋겠어요. 역시 제일 관심은 학교와 관련된 내용. 제법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해 봅니다. 사교육을 할 때 밤 10시까지가 규정인데 그 10시를 넘어서 새벽까지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학교에서 되게 힘들어해서 그 10시 딱까지 그 규정을 해주시고. 한 어린이재단에서 전국 18살 이하 8,600명의 아이들에게 10,000건이 넘는 정책 제안을 받았는데 5,000건의 교육, 학교 관련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중 핵심은 힘들 때 쉬고 밤에는 잠을 자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요청입니다. 쉬는 시간을 늘리고 강제 야간 학습은 폐지하고 학원 밤 수업을 없애달라는 겁니다. 꿈꿀 시간과 기회를 달라며 진로교육과 체험학습을 확대해달라는 제안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시험 등수에 대한 부담과 돈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고 싶다며 초등학교 시험 전면 폐지, 고교까지 무상교육 실현을 바라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전면적인 학제 개편을 내건 후보도 있는 이번 대선.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길 바라며 이들이 제안한 정책은 아동 정책 공약 보고서로 각 캠프에 전달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본학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얼마 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을 만드는 국민 내각 특집을 방송했습니다. 가장 먼저 논의된 법안은 노동 관련 법안이었는데요. 칼퇴근법, 직장 내 멘탈 털기 금지법, 알바근로 보호법 등이 제안이 되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한 일러스트레이터 여성은 매일 22시간씩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밝혀서 충격을 줬습니다. 네, 저도 방송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인격 모독 또 성차별 경험담을 들으면서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안타까웠는데요. 한국의 직장 문화, 노동 환경에 대해서 새삼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에 출연한 평범한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불안정 노동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불안정 노동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동 문제인데요. 오늘 핫키워드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불안정 노동이라고 하니까 어찌 비정규직과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가요? 네, 불안정 노동은 노동 조건이 불안정한 모든 근로 상태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말인데요. 임금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일자리의 질과 안정성이 낮으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불안정 노동은 세 가지 측면에서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기간제, 파견제, 비정규직 등 고용의 상태, 다음은 임금의 수준과 지속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와 산재, 퇴직보험 등 사회보험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 불안정 노동이 되는 겁니다. 네,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화물기사나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직, 또 요즘 급증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안정 노동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영어로는 프레카리아트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입니다. 프레카리아트는 불안정한이라는 뜻의 프레카리오스와 전통적인 노동 계급을 뜻하는 프롤레타리아트를 합성한 용어라고 합니다. 네, 프레카리아트라는 불안정한 노동 계급이 생긴 거군요. 일본에서는 프리터라는 신조어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노동 형태가 생기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프리와 아르바이터를 합성한 프리터족도 전형적인 불안정 노동, 프레카리아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인 알바몬에 따르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0대 알바 근로자 4명 중 1명은 2개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여러 개의 알바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당수 청년들이 아예 정규직 일자리를 포기하고 투잡이 아닌 투알바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불안정 노동이 청년층 또 여성들에게 일반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프레카리아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어떨까요? 대표적 불안정 노동자인 배달 아르바이트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이들의 76.7%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건강보험 가입 비율은 7.2%,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7.5%, 고용보험 가입 비율은 16.8%, 산재보험 가입 비율은 40.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다 보니 근무 중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로 처리했다는 비율도 8.5%로 매우 낮았습니다. 네, 정말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네요. 그런데 이게 비단 배달 노동자뿐만의 문제가 아니죠. 불안정 노동을 하는 대부분의 비정규직들이 사회보험 혜택에서 제거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규모는 약 840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44%에 이르는 수치인데요.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 비율은 대략 32에서 4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연구에 의하면 불안정 노동자인 프레카리아트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이 4%, 국민건강보험이 13%, 고용보험이 12%, 산재보험이 9%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노동 현장에 있으면서도 아예 각종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인력들이 이만큼 대규모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개별적인 처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보험만큼은 정부에서 나서면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열악해 보이네요. 네, 고용 조건, 임금, 사회보험의 측면에서 분석했을 때 세 측면 모두 안정적인 집단의 비율은 2014년 기준 3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64%의 임금 노동자들은 불안정 노동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임금 인상,
정규직화 문제와 달리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기업에게 해고의 자유를 주고 대신에 노동자들에게는 확실한 사회보장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모든 불안정 노동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요. 최소한의 사회적인 보호장치는 마련해주는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본학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